네, 매주 화요일에는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리는 업종 주민으로 이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음식료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이혜은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을 들여다보는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K푸드 열풍의 음식료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에는 음식료 업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설문에서는 크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주가 급등 배경과 함께 K푸드 열풍 전망을 체크해봤고요. 내수시장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음식료 주가 급등 배경과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위원은 식품 물가 상승으로 내식, 즉 집밥 수요 현상이 장기화했고 따라서 판매량이 개선됐다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하나증권의 심은주 연구위원은 올해 1분기가 글로벌 K푸드 인지도 확대가 실제로 음식료 업체 실적에 유의미하게 반영된 시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1분기에 주요 업체들은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시현했다고도 했는데요. 대신증권의 전한솔 연구위원은 원당 등 일부 원재료를 제외한 소맥,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 가격이 하락 안정화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판매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며 음식료 업종 투자 매력도가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K푸드 열풍을 두고 조상훈 연구위원은 K푸드는 과거와는 다르게 주요 국가의 메인스트림 채널, 예를 들어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을 공략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분석했고요. 품목별로는 단연 라면이 1위이며 만두, 김치 등 기타 가공식품의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습니다. 심은주 연구위원은 코로나 이후 미국 수출이 두드러졌으며 라면, 쌀, 가공 그리고 김의 수출 증가가 눈에 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한솔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K푸드 수출이 중국 및 일본 등 주변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미디어 등을 통해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며 다양한 국가에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고요. 지역 다변화와 품목 다변화를 통해 당분간 K푸드 열풍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출을 확인해 봤다면 이번에는 내수 시장도 확인해 볼까요? 조상훈 연구위원은 가격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외식 물가 상승에 따라 내식 선호 현상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으며 가공식품 성장성은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한솔 연구위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내수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판매량 확보를 위해서는 점유율 확대가 필요한데 이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통해 확대가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러면서 작년 농심의 먹태깡, 신라면 더 레드 등을 통한 점유율 반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 조상훈 연구위원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호실적이 기대된다며 원가율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점은 변수라며 이 경우 삼양식품, 오리온 등 해외 매출 비중이 높거나 KTNG와 같이 해외 원재료 노출도가 낮은 기업들이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한솔 연구위원 또한 원가 부담이 완화되는 구간으로 2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요. 해외 판매량이 확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 레버리지까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탑픽도 체크해볼까요? 조상훈 연구위원은 해외 판매량 확대 및 원가율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을 언급했고요. 심은주 연구위원은 다양한 품목에 걸쳐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며 CJ제일제당과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한솔 연구위원은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사업부, FNC 사업부 등 전 사업부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즉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며 CJ제일제당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살펴본 음식료 업황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전략까지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은 음식료 업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다시 모셨네요. 네.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희가 사전 질문을 드렸거든요.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의 강점에 대해서는 글로벌 조기 진출로 생산, 유통, 판매 인프라를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독보적 카테고리와 맛, 가성비, 비건의 장점이 있다라고 꼽아주셨는데 반면에 약점으로는 푸드테크 활용한 대체 식품 카테고리가 부족하다는 점, 제품이 고도화될수록 조리 과정이 어렵다라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기회 요인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K-팝, K-컨텐츠의 인기와 우리나라의 또 K-푸드의 인기가 동행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글로벌 소비자의 진입 장벽이 낮다, 다양한
또 맛과 카테고리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기회 요인으로 꼽혔고요. 위험 요인으로는 글로벌 원재료 가격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냉장, 냉동 제품의 유통 관련해서 물류비의 변동성을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음식료주들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많이 기록하면서 상당히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이었는데 1분기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1분기를 평가한다면 1분기는 이제 해외 커버리지가 있는 기업들의 호실적과 그리고 해외가 좀 미진한 기업들의 부진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음식료 전체의 실적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외 쪽에서 성장이 두드러졌던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이어서 이제 CJ 제일제당 그리고 풀무원 등도 해외 쪽 식품이 호조를 보이면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를 평가했을 때는 원재료비 측면에서의 하락 효과는 기대보다는 조금 약했지만 이런 부분은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좀 추가적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외, 특히 좀 미국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중국이 메인 해외 수출 지역이었다면 이제는 미국, 유럽, 호주, 동남아 등 해서 여러 지역으로 좀 다변화되고 있고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특징 부분 같고요. 국내를 살펴본다면 국내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이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작년도 1, 2분기 리오프닝이 가속화되면서 외식이 좋았고 상대적으로 내식이 여류에 있었기 때문에 가공식품 시장이 감소했던 베이스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1분기, 2분기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까지도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수익성 개선을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원재료 가격은 23년도에 중순 이후로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올해 들어와서도 YTD로는 10에서 30% 정도의 하락을 더 이어왔습니다. 기상 이변 측면에서는 이제 엘니뇨, 라니냐 이슈가 있을 텐데 지금은 엘니뇨에서 이제 중립으로 향해 가는 모습이고요. 라니냐가 발생하면은 북미 남미에 가뭄을 유발하고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동남아 인도에 가뭄을 유발해서 이런 부분들이 곡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환경에서는 기상이변 자체의 우려도 좀 약한 상황이고 지난해 작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난해보다 좋은 작황 데이터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곡물가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레깅 타임을 고려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원가 개선이 좀 두드러질 거고 더불어서 일부 원재료비 부담이 좀 가중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도 상반기에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누적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내수도 물론 좋지만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수출도 해외에서 K푸드가 인기를 받으면서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워낙 약세에 어떻게 보면 수출주로서 수혜도 입을 텐데 앞으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의 영향은 없는지 혹은 금리 인하에 오히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는 오히려 이제 환율 상승, 그러니까 원화 가치 약세가 실적에 좀 긍정적 영향을 줬던 시기입니다. 이제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을 뜯어보면은 해외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효과에 따른 원재료비 부담보다는 매출 증가, 수출 증가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는 이제 환율과 좀 반대로 보는 기업 섹터였는데 이제는 환율과 좀 동행하는 이런 섹터로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금리 인하 등의 우려 이슈로 인해서 환율이 다시 좀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이 수출 해외 기업들의 모멘텀이 좀 부재하는 거 아니냐,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요. 오히려 제가 아직 매크로 보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와 또 동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구조적으로 이제 환율의 레인지는 저는 좀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1,200원, 1,300원 레벨 자체가 이제는 좀 베이스라인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환율에 있어서 급격한 원화 강세가 아니라면은 이런 해외 실적에 특별한 부진은 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자연 해지가 되는 게 원재료비는 또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달러 결제를 하기 때문에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또 원가 측면에서의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음식료 업체들은 좀 자연 해지가 되는 상황에서 환율 관련해서 과도하게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밸류업 측면에서 정부의 밸류업 공시가 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삼양식품 제약은 음식료 쪽의 PBR 밸류가 상당히 낮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음식료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업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밸류업 관련해서는 아직은 조금 미온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이 CJ 제일제당이나 풀무원 이런 기업들이 아직 순차입금 규모가 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시총을 현금 보유량이 넘어가든지 또는 이제 현금 창출력이 좋아서 이를 이제 주주한테 환원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밸류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음식료 업체들은 앞서 해외 쪽에 대한 이제 투자로 인해서 과도한 좀 차입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먼저 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주환원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이 먼저 음식료 업체들한테 화두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음식료 쪽 너무나 핫한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신지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해외 쪽 여전히 하반기에도 이제 해외 커버리지가 있는 기업들의 이 차별화된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식품에서는 대표적으로 저는 CJ 젤리당, 풀무원 같은 기업들이 해외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고 특히 미국 쪽에서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이 라면이 먼저 우리가 선봉장에서 보여줬지만 이후에 카테고리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이 대체 식품들이 성장을 할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장 설비가 있는 CJ 젤리당, 풀무원 이런 기업들이 해외 쪽에서 퍼포먼스가 하반기에 더 두드러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하반기 탑픽으로 CJ 젤리당과 풀무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음식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연구위원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